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 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사전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사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사전을 이제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 사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인터넷 사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사전하고 인터넷 사전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종이 사전은 그러니까 종이 사전의 좋은 점은 이제 딱 피면 모든 내용이 딱 보인다는 게 제일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인터넷 사전은요, 예문을 눌러야지만 예문들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대표적인 예문 하나씩만 보이고 누르면 예문들이 쫙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름이라는 것을 언제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종이 사전은 뭘 클릭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사전은 클릭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발음이에요. 제가 인터넷 사전을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그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 영어 철자 있는 그대로 읽는 습관을 갖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danger, 위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읽는 애도 있어요. 단 거. 단 거. 단 거는 위험하죠. 이도 썼고. 단 거는 위험해. 이 썩게 만드니까 위험해. 이렇게 외우는 애들 있어요. 특히 연상기억법이라는 걸 쓰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단어장 중에 가장 끔찍한 단어장이 연상기억법 쓰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정해서 또 연상기억법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단거는 위험해. 이렇게 외우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단거라고 읽겠죠. 근데 문제는 듣기에서 생깁니다. 듣기에선 단거라고 읽어주지 않죠. danger라고 읽어줄 겁니다. 그러면 danger라고 했을 때 애들은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단거라고 읽어서 해석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듣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듣기를 수능에서 요구하는 듣기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영어 발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단어의 발음만. 그리고 해석 능력만 있으면 점수가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 영어 성적이 나쁘던 학생들도 정확한 해석 공부를 하게 되면 듣기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단순해요. 수능 듣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발음이에요. 그래서 영어 사전, 이제 인터넷 사전을 활용하게 되면 또는 앱에 있는 사전을 활용하게 되면 클릭해서 단어 발음, 영국식 발음도 들어볼 수 있고 미국식 발음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사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서 발음을 들어서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전은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만 찾는데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은 아는 단어도 꼭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의 발음도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영어는 억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양이 중요하다는 게 제가 한번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투사로 있을 때 미군들하고 뭐 처음 만나면 뭐 이렇게 뭐 똑같아요. 사람 만나면 너 어디서 왔어? 너 뭐 좋아해? 막 이런 거 묻고 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약간 썰렁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My name is 상변윤, which means handsome in Korea. 내 이름은 상변윤인데 그 상변윤이란 말이 한국에서는 잘생겼다는 의미야. 이런 헛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보통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 하다 보면 너 누구 좋아하니? 너 음악 뭐 좋아해? 뭐 이런 거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바나라는 그 얼터너티브 락 그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my favorite rock group is Nirvana. 발음이 지금 제대로 한국식 안 되나? 너바나라고 얘기를 했죠. 억양 없이. 너바나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바나가 누구냐면 뭐 Smells Like Teen Spirit 이런 음악을 연주하고 불렀던 그룹이라 했더니 미군 애가 이러는 거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생생하게.
오, 널바나! 오, 널바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바나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영어의 억양은 널바나. 두 번째 강세가 있는 겁니다. 강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발음보다 오히려. 그래서 사전에서는 그런 것까지 익힐 수 있어요. 또 비슷한 이야기 하나 또 있죠. 우리는 엘리자베스 여왕님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님.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님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이름이 뭐 엘리자베스는 자기 이름은 인지 못해요. 리자베스. 거기에 강세가 있어야 자기 이름처럼 들린다고요. about도 마찬가지예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할 때 about이란 말이 있잖아요. about 부분. 이 어는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about. 이것만 정확히 들으면 about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영어 사전을 통해서 발음을 익힐 수가 있어요. 인터넷 사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발음을 이용하는 거, 발음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활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전은 언제 활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기본적인 어휘들, 뭐 전치사 이런 것들은 뜻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꼭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고등학교 내신 문제 같은 거를 보면 교과서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interest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뜻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뜻이 이제 명사로는 뭐 이자란 뜻도 있고요. 관심이란 뜻도 있고 뭐 흥미란 뜻도 있고 이해관계란 뜻도 있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이제 문장 속에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동사로 쓰이면 누구의 흥미를 끌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전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에서 그 단어의 품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다른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문에서 봤던 interest는 분명히 명사네 라고 하면 interest 동사를 찾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interest를 딱 찾으면 동사도 있으니까 interest가 동사로도 쓰이는구나. 이거는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적인 걸 볼 필요가 있다고요. interest는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네. 동사도 뜻이 있네. 살짝 뜯어봅니다. 흥미를 끌다? 이런 뜻. 혹시 나중에 보면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전을 봐야 돼요. 그리고 interest가 명사로 쓰였으면 이제 명사 뜻을 찾는데 명사 뜻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제가 저번 시간에 예문이 많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뜻이 있고요. 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문에서 이 단어의 뜻이 사전에 있는 어떤 뜻에 가장 가까운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이나 흥미도 아닌 것 같고 이자율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해관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해관계를 넣어서 해석해봐요. 부드러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해관계란 뜻일 때 예문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예문을 보다 보면 느낌이 와요. 내가 공부한 문장과 비슷하게 생겼네. 재밌는 거는 뜻이 똑같이 쓰인 거면 구조도 똑같은 경우, 유사한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거기서 찾으면, 비슷한 걸 찾으면 빙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야 영어라는 단어와 영어의 단어라는 것이 다이어가 많다, 다이어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고 문맥에 따라서 뜻이 확확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문맥에 가장 맞는 뜻을 찾는 능력도 길러질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추론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아무리 단어 많이 외워도 수능에 모르는 단어 반드시 나오고요. 나중에 토익이나 토플을 볼 때도 모르는 단어 100%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단어 모르니까는 나는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없어. 이러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 단어를 모르지만 최소한 단어의 품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 품사는 무조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품사의 그러니까 문맥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추론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상시 아는 단어도 반드시 찾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물론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사전 찾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단어에 대한 품사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가 돼야지 그 흐름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추론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있거든요. 내용의 흐름이 있는데 그 내용의 흐름에 알맞은 의미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선 이런 의미가 반드시 나와야 돼.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추론을 끝마쳤을 때 사전을 펼쳐보는 거예요. 사전을 보고 내가 파악했던 품사를 찾고 뭐 다른 품사가 있다면 하면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발음도 역시 한번 클릭해보고 발음도 여러 번 따라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뜻과 가장 유사한 뜻을 그 여러 가지 뜻들 중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 키워져요. 단어장을 통해서 공부하는 데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단어 모르는 게 몇 개 나와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미 추론 능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그 똑같은 지문을 보고 소설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은요. 폭보다도 깊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활용하는 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 막 이렇게 써서 외우잖아요. 써서 막 외우는데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 발음을 연속적으로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읽어주는 걸 계속 따라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따라 읽다 보면 소리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철자를 외우는 것보다 소리를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언어라는 건 소리, 음성적인 게 더 프라이머리한 거예요. 1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먼저 귀에 박아버리는 거. 내가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소리가 익혀지면 그 다음에 뜻이 익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사전의 활용법, 이 정도 하면 사전의 활용법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답변을 직접 다는 강사입니다. 혼자서 막 1년 동안 10,000개 정도의 답변을 달아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암기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단어를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시행착오 없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법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정도만 갑니다. 정도가 가장 빠른 길이다. 막혀도 고속도로. 그런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다 단어를 외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의 문제점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